폐암, 폐엽 절제술 한 이후에 기관지를 문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궤양이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해. 이거는 전립선암 환자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됐고 결국 이제 방광 쪽에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출혈이 생긴 거야 이렇게. 근데 이러한 환자분들을 수술한 이후에 어디에 집어넣은 거야? 산소통에 집어넣은 거야. 수술했던 봉합했던 부위가 굉장히 잘 아물고 스카티슈도 많이 남지도 않고 이번에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고압산소요법으로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 좀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좀 빼다 보니까 느낄 밖에 없게 되더라고. 왜냐면 수술 이후에 혹은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든 후유증들이고 합병증들이고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환우분들이 보고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느끼는 바도 많고 그런 부분을 다 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 그리고 선별해서 지금 준비한 자료들은 전부 다 기존에 그 임상 논문으로 발표된 자료들을 내가 발췌해서 정리한 것들이야. 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호전이 되나요? 정말 놀랄 노자이고 물론 이렇게 임상 페이퍼에 발표된 것들은 잘된 케이스들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 결과물들이라서 단순히 이거를 케이스 리포트 발표만으로 취급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 첫 번째 자료는 두경부암 환자 자료인데 이 두경부암 환자 특히 이제 하악을 절제를 하고 또 혀를 이식한다라든지 여기 그 턱뼈 아래쪽에 있는 림프노드를 제거한다라든지 이쪽에 있는 수술은 범위가 굉장히 크고 단순히 유방 수술처럼 위에 있는 유방 유선 조직하고 지방 조직, 피부와 함께 절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남거든. 실제로 이 두경부암 환자분들 수술 받으면은 저작하는데도 장애가 오고 연화 장애도 오고 여기 감각 이상이 오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발현이 되는데 근데 이러한 환자분들을 수술한 이후에 어디에 집어넣은 거야? 산소통에 집어넣은 거야. 산소통에 집어넣었더니 수술했던 봉합했던 부위가 굉장히 잘 아물고 스카티슈도 많이 남지도 않고 어떤 것을 잘라서 여기 이식을 했어. 그럼 그게 잘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잘 작동을 하고 그랬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야. 이 얘는 폐암, 폐엽 절제술 한 이후에 기관지를 문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궤양이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해. 여기서 보면 이쪽에 궤양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항생제를 썼겠지. 근데 항생제를 쓰면은 다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 예를 들면 기저질환이 있다라든지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다라든지 그래서 이 환자를 항생치료를 해서 잘 안 돼서 어떻게 했느냐. 항생치료 같이 했겠지. 산소통에 넣었고 7번째 세션 했을 때 이거 많이 좋아졌고 산소통을 넣은 지 52일째 완벽하게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거는 비슷한 수술을 해서 폐엽 절제술을 했고 역시나 이제 기관지 쪽에 이러한 궤양이 생겼는데 그래서 네크로시스가 와서 이 사람도 역시나 산소를 한 거야. 그래서 좋아졌다가 이때 어떠한 이벤트가 있냐면 여기 읽어보면 이 귀 쪽에 문제가 생겼어. 이 환자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귀 쪽이거든. 고막에 약간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은 그럴 것 때문에 중단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다시 궤양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생 치료를 할 때 함께 산소를 하십시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런 논문으로서. 이 병원에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 큰 수술을 한 이후에 어떤 감염이 생겼을 때는 산소를 적용시키는 거지. 사이드 이펙트가 없으니까. 이거는 방사선 치료로 인한 이제 화상이 이제 뻔인데 두경부암 환자분들 보면 이제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을 하잖아. 그러면 방사선 치료 주로 이제 30회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하는데 비슷한 부위를 30개에서 쏜다고 생각을 해봐.
그쪽 거의 그냥 뻔히 이렇게 생기고 정말 뭐 피부 까매지고 심지어는 염증 생기고 만지면 따갑고 피부도 두꺼워지고 시커매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산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뻔 부위가 나와. 두경부, 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산소라는 키워드로 놓고 구글링을 해보면 많은 페이퍼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왜냐하면 이로 인한 환우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 이 경우는 이제 유방암 환자인데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 케이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갗이 이렇게 벗겨졌지 뻔히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화상으로 인한 피부염이 왔고 그래서 고압산소를 병행해서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아래쪽 예를 들면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암이 이쪽에 있으면은 방사선을 이쪽으로 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광염이야, 방광염. 그래서 이쪽으로 방광 근처에 있는 쪽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 때는 대학에서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사전에 대부분 얘기를 해줘. 뭐 혈뇨가 생길 수도 있고 질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굉장히 높은 빈도수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피곤한 일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전립선암 환자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됐고 결국 이제 방광 쪽에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출혈이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혈뇨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염이 더 생기기도 쉽고 발열이 날 수도 있고 열이 나고 또 항생제 투여해야 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이때 어떤 치료로 했냐면은 역시나 산소 치료를 한 거야. 그래서 산소 치료를 했을 때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발생된 방광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더라 라는 거 보여주는 자료예요. 이것도 비슷한데 내 직장 쪽에 이렇게 이제 궤양들이 생긴 거야. 궤양들이 생겼는데 이 궤양 뭐 어떻게 치료할 거야? 결국은 항생제거든. 치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동시에 산소를 하게 되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낫는다라는 거지. 원장님 그러면 고압산소 요법이 암 환자 말고도 일반 다른 수술했거나 성형수술 같은 것들 수술 부위가 막 크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들한테도 좋겠네요. 이게 정말로 이게 너무 웃긴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고압산소 기계를 이제 설치해 놓고 성형 수술한 이후에 뭐 케어해 주는 거지. 보조적으로 케어 요법으로 고압산소를 적용시키고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유방 확대술이라든지 아니면 거상술 혹은 코 수술이라든지 눈 수술이라든지 복부 쪽의 지방 흡입술이라든지 지방 이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형 수술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수술을 받은 이후에 합병증들이 아주 간혹가다 일어나거든. 너무나 작은 확률이지만 그게 일어나면은 너무나 큰 문제라서 그 병원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큰 타격을 받는단 말이야.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추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작은 확률의 그런 부작용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한 이후에 고압산소를 병행시키고 있어. 그게 막 트렌드가 되고 있어. 수술 부위도 더 빨리 아물게. 당연하지. 상처도 굉장히 빨리 깔끔하게 아물어서 흉터도 적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방 확대술을 하는 경우에는 뭐 유두로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유방 아래쪽을 이제 소량으로 절개해서 이제 보형물을 넣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부위에 흉터가 남거든. 근데 때때로 이제 살성이 좋으신 분들은 흉터가 잘 안 남아가지고 겨드랑이 째도 뭐 나시보다 안 보여. 좀 수술했나 모를 정도로. 근데 몇몇 분들은 이게 좀 스카티슈가 좀 이렇게 깊게 남아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수술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케어해 줄 수 있고 미용적인 목적으로 또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적인 것들도 케어해 줄 수 있고 예방적으로. 그리고 뭐 붓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관련된 논문도 있거든. 이거 이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좀 자극적이고 상처 범위가 너무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야. 그렇게 큰 상처도 내가 봐도 너무 이거 어떻게 라고 생각될 정도의 감염이라든지 상처도 산소를 했더니 좋아졌더라 라는 자료들이
있는데 너무 자극적이라서 내가 담지 않았고 링크를 걸어 줄 테니까 그쪽으로 파도 타기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 그래서 역시 이제 수술이나 항암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이러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은 혹은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정말 재수가 없거나 그러면 작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예방적으로라도 한번 하기를 정말 손해될 게 없거든.